60세에 은퇴하고 70세에 통장이 바닥난다면 남은 30년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버티는 시간이 될까요? 대한민국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단 10년 안에 대부분의 자산을 소진합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연금과 집 한 채, 정말 끝까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식상할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자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100살까지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되겠지. 국민연금 나오잖아. 자식들이 설마 나를 굶기겠어? 라며 막연한 낙관론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통계는 잔인할 만큼 차갑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은퇴한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불과 10년 만에 평생 모은 자산을 거의 다 써버린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준비 없이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돈을 아껴라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5가지 치명적인 착각과 그 파해법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나는 아직 쌩쌩해. 70세, 80세가 되어도 편의점 알바라도 하면 되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기 30년간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김 부장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세에 은퇴한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고 등산을 하며 체력을 관리했죠. 그는 은퇴 후 눈높이만 낮추면 일자리는 널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경비원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이력서를 냈지만 자기보다 10살 어린 경력자에게 밀렸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시작한 택배 상하차 알바는 단 이틀 만에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노화는 계단식으로 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오늘 아침 갑자기 펴지지 않는 것이 노년의 신체입니다. 몸을 써서 벌면 된다는 생각은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또한 사회 구조를 보세요. 인공지능과 키오스크가 20대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뺏고 있는 시대입니다. 70대 어르신이 젊은이들과 속도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노동의 가치는 숭고하지만 노동 수익의 유효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력이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 소득 구축,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세요. 배당주 투자, 주택연금 활용, 혹은 작은 임대 수익이라도 좋습니다. 기술의 재정의 단순 노동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가치를 발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나 지식 콘텐츠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 몸이 멈춰도 입금 알람이 울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노후의 생존 제일 법칙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평균 생활비에 대한 맹신입니다. 각종 매체에서 말하죠. 부부 합산 250만원, 300만원이면 적정 생활비다. 여러분, 이 숫자의 함정을 아셔야 합니다. 이 평균값에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빠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조사비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친구들의 부고가 늘어나고 손주들의 용돈 나갈 일이 생깁니다.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20년 전 짜장면 가격과 지금을 비교해보세요. 지금의 300만원은 20년 뒤에는 150만원의 가치도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은퇴 자금 4억을 꼬박 모아둔 이 어르신 부부는 이 정도면 죽을 때까지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에게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수술비는 보험으로 해결했지만 진짜 지옥은 그 이후였습니다. 재활병원비와 전문 간병인 비용으로 매달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4억이라는 돈은 불과 4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자산이 치료비로 다 증발해버리는 메디컬 푸어가 된 것입니다. 보험의 재점검, 사망보험금보다는 살아서 혜택을 받는 실비와 간병인 보험에 집중하세요. 평균 생활비에 반드시 리스크 비용 30%를 더해서 계산하십시오. 그래야 풍랑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착각, 가장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참 대단하게 사셨습니다. 본인은 구멍난 양말 신으면서 자식들은 브랜드 신발 신기고 대학 보내고 유학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 자식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집값이 너무 비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때 많은 부모가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털어줍니다. 그래, 내 자식 기 죽으면 안 되지. 나중에 나 모시겠지.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을 주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심이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자녀의 가정까지 동반 파산합니다. 자녀가 효자라고요? 네, 마음은 효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육아, 전쟁에 시달리는 자녀에게 부양의 짐까지 지우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이제는 선언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 선언. 얘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라.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증여의 순서, 내가 다 쓰고 남으면 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내 노후를 담보로 미리 주는 건 자선이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길입니다. 네 번째 착각은 은퇴 직후에 조급함이 부르는 투자 사고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이 은퇴하고 목돈 2, 3억을 손에 쥐면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돈으로 남은 30년을 어떻게 버티지? 불려야 해. 이때 사기꾼들이 냄새를 맡고 다가옵니다. 그들은 주로 지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형님,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인데 이 땅 무조건 올라요. 이 코인에 넣으면 매달 배당금이 5%씩 나옵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거나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세상의 거친 면을 잘 모르고 사람을 잘 믿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철저한 방어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지만 70세의 투자 실패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1%의 고수익을 쫓다가 100%의 원금을 잃는 것이 노년의 투자 방정식입니다. 모르는 곳엔 단돈 1원도 넣지 마세요. 이해가 안 가는 수익 구조는 100% 사기입니다. 결정에 유예 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일주일 이상 고민하고 주변 전문가나 믿을 만한 제3자에게 검토받으세요. 노후에는 대박을 노리는 순간 쪽박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자가 결국 최후에 웃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착각은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오직 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통장에 5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 걸 곳이 없습니다. 함께 밥 먹을 친구도 없고 자식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하루 종일 TV 소리만 들리는 거대한 저택에 혼자 앉아있는 삶. 이것이 진정 우리가 꿈꾸던 노후입니까?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련은 사회적 죽음입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위기를 겪습니다.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면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만큼 중요한 것이 관계와 소일거리입니다. 명함 없는 삶에 익숙해지기, 내가 예전에 마리아라는 말은 집어던지세요. 지금 현재의 나로 소통해야 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의 힘, 동네 도서관, 봉사단체, 취미 동호회 등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최소 2곳은 만드세요.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뇌는 늙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통장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친구 한 명과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이유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노후라는 거울 앞에 서 보았습니다. 조금 두려우셨나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반전 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달려온 당신에게 주어지는 가장 긴 휴가이자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노년은 해질녘의 아름다운 노을 같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밤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다시 쓰세요. 내 건강 상태를 정직하게 마주하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말하세요. 엄마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당당하게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요. 여러분의 후반전이 불안이 아닌 설렘으로, 버팀이 아닌 누림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